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어렵고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도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100곳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조합장 출마 예상자만 35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기간이 없는 데다 연설회나 토론회를 할 수 없고 선거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리한 선거입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후보는 선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제도 개선을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적용이 돼도 어렵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거운동이 제약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금품 선거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수협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어촌마을의 어촌 개원들이 실제 어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어촌 개원 자격 유지를 위해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인구항에 정박 중인 승선 정원이 2명인 한 어선. 이 어선은 어촌개원 7명이 공동 선주로 돼 있는데 어촌계는 맨손어업을 위해 이 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어장을 특정 어촌개원에게 임대해주면서 이 자원관리선이 조업할 공동어장구역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촌개원 중에 사실 바다일을 종사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저게 관리선이 됐다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행사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승선 정원이 3명인 다른 어촌계의 관리선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선주는 12명이고 선주 중에는 80세 이상도 4명이나 됩니다. 해양경찰에서 이 선박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에는 2번, 재작년에는 17번밖에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업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선을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어획된 수산물의 판매 실적을 120만 원 이상 올려야 합니다. 어업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해당 어촌계는 맨손어업을 통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가 출항을 안 하더라도 해녀가 지금 해남이 17명이에요. 각자 들어가서 자기가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또 별도로 채취하고 전부 채취하고 하는데 뭐 무슨 지장이 있나고요. 맨손어업은 조업 여부를 어촌계장이 확인해주기 때문에 60일 이상 조업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수협도 어촌계에서 조업을 인정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선 같은 경우야 GPS와 무선 장치에 의해서 조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조업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신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법으로 어촌개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현행법상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소규모 마을에서 어업인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큰 어촌계들은 다 어선 세력들이 좀 있는 데거든요. 설립 요건이 충족해요. 그런 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3군데는 저희가 따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74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이처럼 어촌계 유지가 비정상적인 곳은 10%가량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가 하천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이 임목 폐기물 처리가 허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변에 그대로 쌓여 방치되고 있는데 환경오염과 외래식물 번식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국가하천인 섬강변입니다. 강변 제방 아래 나무들이 무더기로 이어져 쌓인 채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하천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는 어림잡아 수백 톤에 이릅니다. 마을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밀림 지역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작업은 잘했어요. 작업은 잘했는데 뒤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거죠. 이 폐기물들은 원주시가 시행한 하천 정비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무와 풀 등을 베어내거나 정리했는데 이때 나온 인목 폐기물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서부터 이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한 거죠. 여기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발성으로다가 한 1kg가 넘잖아요, 이게.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나무가 썩어 들어가며 생기는 침출수는 땅속에 스며들어 토양 오염은 물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썩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들 때문에 질소질들 때문에 하천이 상당 부분 오염되고 심지어는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나무에 붙은 가시박 등 외래식물 씨앗도 외래종 번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인목 폐기물이 발생하면 환경당국에 신고한 뒤 처리해야 하고 90일 이상 무단 방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하천 정비 사업지를 점검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춘천에서는 모두 5차례의 불꽃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를 아예 정례화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한 번에 수십억 원을 쓰는 불꽃 축제가 관광객 유치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비판도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22일 평창올림픽 개막 200일을 앞두고 펼쳐진 불꽃 축제 행사. 하룻밤 허공에 쏘아올린 불꽃을 포함해 이 행사에 14억 원을 썼습니다. 올림픽 한 달을 앞두고 2018년 1월 다시 10억 원을 들여 불꽃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기념 국민감사 대축제에 24억 원, 7월 6일 강원 도민의 날 행사에 3억 원, 올해 2월 올림픽 1주년 기념 평화축전에서도 5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강원도는 2년도 채 안 돼 춘천에서 5번의 불꽃 행사를 열면서 모두 56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오는 10월 춘천 세계 불꽃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18억 원을 들이는데 해마다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불꽃을 킬러 콘텐츠로 한 강원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만 명의 외진을 유치해 40억 원의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구상은 불꽃처럼 너무 낭만적입니다. 지난 5번의 불꽃쇼 관람객은 많아야 평균 10,00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목표로 하는 불꽃축제 관람객은 외진 8만 명 포함 20만 명입니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허소영 강원도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불꽃축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축제, 이곳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강원도의회는 불꽃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안팎의 거센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오는 4월 추경을 통해서 다시 불꽃축제 예산을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열었던 김진태 의원 규탄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김 의원을 춘천에서 추방하자는 촛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반면에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은 같은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부터 수백 미터 이어진 현수막.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연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김진태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이 현수막은 춘천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비를 부담했습니다. 춘천시내 세 곳에 180여 개가 내걸렸습니다. 180개 정도는 이미 들어온 거고 지금도 밀려있는 게 꽤 많아서 앞으로 아마 300명 이상까지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김진태 의원 추방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춘천 지역의 67개 단체가 참여한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이 촛불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이 다시 살아나 김진태 의원의 망언망동을 심판할 때가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사죄하고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촛불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현장 맞은편에는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관련 망언을 하지 않았다며 규탄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진태 의원까지 망언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 좌빨들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을 쳐들어가고 김진태 국회의원 지역구인 춘천에서 춘천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김 의원의 지지자들이 집회로 맞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이 금강산 관광과 개선공단 사업의 즉각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 협력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50억 원을 편성해 남북 강원도 교류 재개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 오는 5월 북강원도 원산에서 열리는 제6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와 남북 마라톤 선수단 공동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말라리아 공동 방역과 북강원도 결핵 퇴치 지원, 안변 송어 양식장 건립 지원, 그리고 북강원도 3.1포 금강산 공동 영농 협력 사업 등 인도적 사업도 다시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강원도 교육청이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펼칩니다. 도교육청은 기념 사업으로 지역 독립운동사 발간과 교육과정 연계, 학생들과 함께하는 100주년,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100주년 등 3개 주제로 진행합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강원 지역 독립운동사와 강원도 항일 독립운동사를 발간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졸업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봄 새학기를 맞아 교육청과 각 시군 등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학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와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과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그리고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등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0도에서 12도, 영서 지역은 9도에서 11도, 강원 산지는 7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3,5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바람길 숲 녹지축 조성 등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 서울 사무소와 연계해 목표로 정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핵심 사업 20건을 선정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업은 신규 사업이 14건, 계속 사업이 6건으로 국도 38호선과 동해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과 국도 38호선 확장,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 조성 등이 신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선봉 숲길 조성과 사마지구 도시재생 사업도 국비를 새롭게 확보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 장성동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태백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총괄할 태백혁신센터장을 임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백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과 함께 탄광박물관, 에너지파크 등을 만드는 에코잡시티 태백 사업과 작은 영화관과 임대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장성 탄탄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청소년 동계스포츠 교류 초청 사업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에서 열립니다. 이번 초청 사업에는 한국과 일본 선수단 313명이 참가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컬링과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합동훈련과 연습,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지난 1997년부터 두 나라 청소년이 오가며 스포츠 교류와 문화, 역사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릉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1년까지 1,809억 원을 들여 사천 진리에 하루 평균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8.3km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사천천과 사천 앞바다의 수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가공식품이 미국에 이어 동남아 무역 허브인 싱가포르 수출에 나섭니다.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는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해 시장 조사를 벌이고 선식과 쌀 가공품, 젓갈 등 연 4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이뤘습니다. 오는 4월에는 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 지회 등과 MOU를 체결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제 국유림관리소가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개방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유림관리소는 당초 이달 28일까지만 개방하기로 했지만 최근 내린 눈으로 산불 위험이 줄었고 3일절을 맞아 자작나무 숲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개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